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전부 문자 아니면은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음향의 개념이 우리 일생활에 아니면 우리 문화나 이런 데 적용되고 있는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있는 실내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많이 가시는 곳이죠. 홍화문, 그죠? 예. 가면은 이게 이제 창경궁입니다. 예. 창경궁에 홍화문에 가면은 요런 표식이 있어요. 요런 표식. 예. 문마다. 그러면 요게 하나는 흑백이지만 음양을 표시한 거거든요. 예. 요렇게 말하자면은 쓰고 있습니다. 문에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심코 이 밑에만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안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만든 그 홍화문이 생긴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수천 년의 그 음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음양의 문화가 조선시대는 우리가 600여 년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근까지도 썼다는 거죠. 예. 그게 이런 어떤 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태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세 개는 음양이 아닙니다. 사실 천지인이니까 혹시 이런 궁궐이나 문화재를 볼 때 이런 게 있구나를 제가 이렇게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너무나 많죠. 곳곳에 가면. 그렇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상 제가 제안해서 홍화문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 가면은 이런 돌들이 있어요. 계단이에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단을 크게 찍은 거죠. 오히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돌계단 같은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 문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구름이고 뭐 당초문이고 뭐 이런 뭐 해설도 있고 하는데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문양으로도 쓰고요. 자, 이거는 탑입니다. 탑의 밑에 보면은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음양이. 이제 이거를 이제 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래되니까 어떤 모양의 갠지는 하는데 이게 이어지거나 이거는 잘려져 있죠. 네, 이거는 이어져 있고 이게 왜 있지? 이게 이제 음양에서 다 파생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 파생된 거는 사상이나 팔계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양 오늘은 두 개만 했고 천지 6개로 되어 있는 것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3개씩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심심풀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건 불탑이에요. 네. 제가 쭉 보여드리고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탑이에요. 근데 많이 이제 희석이 돼서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화면상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태계 이선생 천명도. 이거는 추만 정선생 천명도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죠? 안에는 네모나게. 예? 아까 천지잖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면은 천원지방 이런 얘기도, 하늘은 둥그고 땅은 네모났다. 예?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우리 태계 이 선생, 태계 이항 선생님은 잘 아니까 여기 보면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명도의 천명, 하늘에 이렇게 해도 사람의 여기 이제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성악십도를 공부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이제 있는 거는 우리 여기 있죠. 태극기. 뭐 적색, 청색.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음양의 표현이죠. 이건 태극기예요. 이게 태극이니까. 태극이
무극인데 이 안에 음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홍화문이 있는 창경궁은 무슨 국가?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로는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뭐예요? 유교죠. 유교라고 우리가 배웠고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니까 유학인 나라에서도 음양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 다리 저기 계단 돌 옆에 있는데 이거는 궁궐에 가서 찍은 겁니다. 있죠? 이거는요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예요. 불교에서도 음양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문화와 이 컬처가 합해지는 거죠. 자, 이것도 석탑이죠. 예. 뭐 이게 뭐 8개고 네모고 뭐 석탑에 따라서 석탑을 잘 보면은 이런 문양을 놓아놨다라는 거죠. 음양의 개념을. 자, 그럼 음양이 불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음양이 불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유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나 유교에서 나온 거는 고등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그거 이전에 이미 음양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음양은 종교가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라고 해도 되고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음양. 그래서 음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써서 계속해서 문자나 언어 아니면 다른 생활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썼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금 하면은 천원지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죠. 천지예요. 아까 문자죠. 천지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런 개념을 쓰는 거는 음양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태계 이 선생이나 추만 선생님의 이 천명도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학문적이 이게 말하자면은 조선 성리학이죠. 조선 성리학을 만드는 천명도를 할 때도 음양의 개념이 인용해서 쓴다는 거죠. 둥그렇고 안에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사람에 관해서 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들어보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그걸 하나의 도표, 도루, 도식화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늘 쓰는 이거죠. 우리가 늘 쓰는 건데 태극기인데 자 보세요. 건계, 이계, 관계, 공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는 3대2 대한민국이 정한 거죠. 자, 태극기를 만든 시점은 설왕설래하지만 어쨌든 대한제국부터 쓴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근대화로 들어오면서 국기가 필요한 거고 국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동북아 문명이 갖고 있었던 그 음양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놓아서 만든 거죠. 우주 어떻게 보면은 우주 창조의 원리입니다. 약간 이거는 이런 괴를 설명한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 태극기를 이해하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리를 늘 하잖아요. 할 때 이런 개념을 알면은 굉장히 이 태극기에 대한 이해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건의 감곤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일단은 구체적인 거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또 강의가 진행할 때 설명드리고요. 하늘이에요. 건이천 하늘인데 이는 불이에요. 이화라고 그래서 자, 불은 아래에서 위로 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어야죠. 불을 받아주는 거죠. 형상은 있으나 잡히지 않아요. 불은. 그래서 불을 잡으면 큰일 나요. 불의 형상은 보이는데 잡지를 못해요. 예. 꼭 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이제 땅이에요. 땅은 아래에 있죠. 하늘보다 밑에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받아주는 거는 땅. 예, 헷갈리지 않죠? 예, 그리고 요 두 개가 양이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음양의 개념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게 태극이죠. 예? 태극은 모든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태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극기가, 자, 2023년 국기의 경례를 할 때 우리가 어디다가 합니까? 태극기에다 하잖아요. 결국은 음양의 개념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적인 정체성이나 사유의 세계에도 잡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를 외워서 태극기를 인식하는 것보다 이런 사유의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는 하나도 없고 그림하고 이런 것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종교, 특정한 집단, 특정한 이해 이런 거에 음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가장 우리가 이게 어디 지역에 가나 해 뜨는 거, 달 뜨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했는데 특히 동북아 문명에서만 음양에 대한 거를 부호로 체계로 만들어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체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하고 문화재만 쭉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 음양 강의를 끝내고 음양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는지, 계속 진화하고 문명, 사람은 사유하면서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게 사상, 팔계, 오행, 상수학 이런 거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개념을 앞으로 강의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